네, 안녕하세요. 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입니다. 이제 정치부 저기 더 300에서 국회를 출입하고 있고요.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우리 최윤호 의원님 비롯해서 다양한 정책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. 그 더 300 되게 좀 낯설 수 있지만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 정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고요.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반복적인 얘기는 다 빼고요. 저는 이제 기자로서 현장에서 이렇게 다루는 그 현장 얘기 경험 또 언론에서 보는 이번 신고리 5.6호기 공론화위원회 관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하겠는데요. 앞부분은 이제 탈원전이 관련해서 기자로서 그동안 써왔던 기사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고, 뒤에는 제가 여기 책자에다가 성공적인 얘기를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공정한 이제 공론화위원회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성공적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. 중간중간 이제 발제하신 분들의 내용도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하겠는데요. 그 정치부 기자가 이제 이런 토론회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 의아한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.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원전의 희로애락을 좀 같이 많이 했더라고요. 제가 2011년도에 이제 지식경제부를 출입을 했고 그 뒤로 이제 한 5, 6년 정도 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출입을 했는데, 원전이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피부에 확 와닿게 된 계기가 다들 아시겠지만 2011년 그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태였죠. 그때 이제 저는 그 그 지식경제부 시절에 이제 기사를 썼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원전, 점심 때도 원전, 저녁 때도 원전, 자고 일어나도 원전. 제 머릿속에는 원전밖에 없었거든요. 왜냐하면 기사가 원전 관련된 기사를 써야 이 지면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,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출입했던 모든 기자들이 매일 아침 일면톱은 원전 기사로 썼었습니다. 그때 그 관료분들하고 되게 많이 싸웠어요. 그때. 근데 그 왜 우리 언론은 저기 우리 원전이 그게 막 위험하다, 그러니까 일본처럼 이게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만 쓰냐, 이게 이제 우리 관료분들의 생각인데, 참고로 저희 계신 우리 김학도 실장님께서는 후쿠시마 사태 터지기 한 달 전 연수를 가셨기 때문에 김 실장님하고는 싸우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부분 언론과 이 관료들은, 언론에서는 그 원전의 안전성을 계속 지적을 했고 그 관료분들께서는 안전하다, 그리고 대책들도 많이 내놨고 그 관련해서 우리 기자단하고도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한 이유는 원전이 우리 전력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. 우리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. 원전이 없으면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길 거고, 또 이제 원전의 그 발전 단가가 제일 싸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원전이 또 이슈가 됐던 게 그 수출 문제하고도 직결이 됐었어요. 그래서 무역 1조 달러 달성하는 데 있어서 원전 수출이 또 상당한 역할을 좀 했었고, 그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탈원전 이슈가 사실 제기가 됐었습니다. 근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, 지금 제 아침에도 기사를 다 찾아봤지만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만 탈원전은 좀 손사래를 쳤습니다. 에너지 빈공국인 대한민국에서 이 원전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좀 그때 많이 했었고, 당시 신재생 에너지도 얘기가 있었지만 걸음마 수준이었기 때문에 원전은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수십 년 정도 이어온 원전 정책이 정확히 지금 몇 달 만에 완전히 다 뒤바뀌었는데요. 원전 정책이 이제 뭐 아까 우리 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 축소로 가고 이런 정책적 변화가 좀 있었는데, 제가 이제 기자로서 문제를 좀 제기하는 거는 당시 공무원들, 관료분들께서 지금도 똑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정책 논리를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불과 출범 한 달 만에 이런 논리들이 정말 180도로 바뀔 수 있느냐, 이거에서 저는 좀 기자로서 제가 기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좀 회의감도 들고, 또 당과 이 청와대에서 좀 물론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빠른 속도감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또 이제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겠죠. 그렇지만 이제 너무 빨라도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. 그 원전을 취재한 입장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좀 국민적, 좀 사회적 좀 합의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. 왜냐하면 제가 기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 따지고 보면은 이제 공약이기 때문에 뭐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이거는 좀 약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문 대통령이 뭐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지만 41%의 득표율로 이제 되셨잖아요. 나머지 59%의 또 생각도 있기 때문에 좀 공약 중에서도 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, 임기 내에 지킬 수 있는 공약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좀 필요하지 않을까. 또 저는 이제 뭐 탈원전이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.
에너지 문제는 100년 대계고 또 5년마다 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5년 뒤에 또 손바닥 뒤집듯이 한 번에 바뀌어버리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올 수밖에 없고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신고리 5, 6호기 문제도 좀 너무 속도전보다 좀 수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또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면 5월 달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좀 파견을 나가서 문정부의 5년 국정운영 방향을 제가 취재하고 기사를 썼습니다. 당시에도 국정기획위는 너무도 이 속도를 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좀 잡음이 되게 많았는데요.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신고리 5, 6호기 건설 중단을 명시화했습니다. 그날 아침에 회의 때 불과 정권 교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인데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 정부와 한수원은 좀 쩔쩔맸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문제점이 되게 많다고 이제 지적을 했지만 김진표 위원장이 엄청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면밀히 좀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경제성을 좀 따져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거기서 파생되는 신고리 5, 6호기 그 건설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자리와 또 부가가치 문제를 차근차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. 이런 방향으로 좀 갔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그 한 달밖에 안 된 정부가 100년을 두고 생각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이 에너지 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다루지 않았나. 제 이제 경험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럼에도 이왕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또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한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위원회가 이제 자문기구로서 정체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좀 맞췄는데요. 공론화위원회라는 거는 이제 성공 여부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합니다. 거기에는 국민의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야 하고 한쪽의 편견을 갖지 않고 또 시민 참여자들이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돼서 모든 과정을 중립적으로 예단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를 반드시 이렇게 살펴보기를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 첫 번째, 공론화 과정이 너무 짧습니다. 찬반 양쪽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다뤄볼 것도 많고 섣부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은 되게 신중해야 합니다. 그리고 또 과학적이어야 합니다. 특히 원전 문제 같이 전문적인 업무 영역은 더 그렇고요.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2011년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20년 정도의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고요. 국민들이 숙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지금 너무 짧습니다. 이거를 위원회에서 잘 반영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시민 참여단은 아시겠지만 비전문가들입니다. 원전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수준으로 정말 짧은 시간 3개월도 이제 안 남았죠. 짧은 시간에 전문가 수준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스터디를 시켜주셔야 합니다. 많은 뭐 자료도 제공을 해야겠고 이분들이 속단할 수 없도록 이분들이 전문가 수준의 위치에 올라와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단을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. 물론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거고 되게 중요하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 참여단이 예단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. 앞으로 3개월도 안 남았지만 원전 정책과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. 저 역시 국회 출입하면서 당정 협의에 나온 기사를 마구 쓸 거고요. 이 기사들은 어느 한쪽으로 아까 우리 한결의 선배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. 논조에 따라서 뭐 관련해서 갈리겠죠. 하지만 이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게 저 역시 기자고 기자들이 쓰는 기사입니다. 이들이 그 시민 참여단들이 전문적 지식을 갖고 그 기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단하지 않는 시민 참여단이 생각하는 공론화가 이번 그 공론화위원회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. 원전의 가치는 찬반 논리로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최상의 가치를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기자로서 좀 이렇게 약간 제안을 해드리면 항상 우리가 책이든 영화든 제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중립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국민이 선택하기는 실패하지 않습니다. 이런 타이틀을 좀 내걸고 이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게 공정한 공론화위원회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